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현대 사회의 한 가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ocial constructionism, 사회 구성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미국에서도 이 social constructionism, 사회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혹은 social justice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도 이 social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또 여기에 critical race theory라는 인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파워 게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또 이론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는 논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social constructionism, 사회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의 골자는 이 discourse라고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담론. 여러분, 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이야기. 이걸 담론이라고 하죠. discourse. 이 social constructionism에서는 이 사람들의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만들어지고 이 인식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이 된다. 라는 입장의 어떤 이론인 거죠. 딱 들으셔도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담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우리의 진실이 만들어진다. 약간 여성들이 말하는 주관적 진실과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극단적으로 feminized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특히 선진화된 사회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feminized 된 사회들에서는 이 social constructionism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social constructionism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구성 개념을 만들어내면 construct, 구성 개념이죠. 이 social interaction을 통해서 담론을 만들고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우리의 진실이 된다. 이러한 입장인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물론 social constructionism에 좋은 기능도 있죠.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쉐이밍을 걷어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장애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그들을 낮게 보는 어떤 쉐이밍들, 이러한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담론을 만들고 이러한 담론들이 우리의 진실이 되면서 우리가 장애우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쉐이밍을 했었던 시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장애우를 돕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또 정치적이거나 혹은 다른 부분으로 악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은 제가 처음 접한 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시절에 제가 실은 저는 숫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저를 굳이 숫자인 사람이냐 아니면 숫자가 아닌 사람이냐로 나누면 저는 좀 숫자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치라든가 어떤 통계적인 기술들, 뭔가 이과적인 부분들, STEM, 그쵸? 약간 engineering, mathematics, 뭐 이런 부분들, science, 이런 쪽에 약간 무게를 두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러한 질적인 접근법들, 즉 qualitative,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고 인식에 의지를 하고 어떤 이해를 하고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박사 과정을 하던 시절에는 제가 넘버에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 교수들도 저랑 같이 일하던 교수들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딱 하면 저도 그 중에 리스트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단 데이터를 다루는 데 익숙했었고 플러스 저의 장점은 데이터 분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한 데이터를 컨빈싱하게 설득력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더 극대화하고자 이미 넘버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치던 교수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잘 deliver 하고자, 잘 전달을 하고자 약간 그 언어와 관련된 수업들도 제가 일부러 더 많이 들었는데요. 그 수업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적인 접근법, 제가 그때는 이제 해당 있었던 학교에 School of Education, 이 교육 쪽 수업들을 일부러 찾아서 좀 들었죠. 이 들었던 수업들 중에 하나에 이 Social Constructionism이 내용이 들어있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었죠. 아무래도 박사 과정에 있는 수준의 어떤 디스커션을 베이스로 하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가르치던 교수랑 서신으로든 뭐 이메일로든 그 수업 안에서도 계속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특히 좀 여성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여성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입장인 거고,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학계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회학 관련된 인문 계열에서도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죠. 교육적으로도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여러분,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는 실은 여러분, 교육심리, 발달심리, 즉 education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일단 이게 19세기로 넘어가는데 19세기로 넘어가면은 장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constructivism. 이름도 비슷하죠? constructivism, constructionism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성주의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실은 두 개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입장인 거죠. 19세기에 나왔던 장 피아제가 만들어냈던 컨스트럭티비즘은 이 인간의 행동과 발달, 교육을 이해하는 입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자신의 주변 환경들, 물질적인 주변 환경들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이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겹겹이 쌓여진 그 이해들, multi-layered interpretation of his environment or her environment 이 부분들이 그 사람의 어떠한 세상이 되는 거고 교육자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멀티-레이어드 된 구조와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해 과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컨스트럭티비즘이고요. 이 컨스트럭셔니즘은 비슷해요. 이 컨스트럭티비즘에 뭐가 더해진 거랑 똑같냐면은 사람들 사이의 인터랙션, 즉 어떠한 아이가 그 주변의 환경, physical environment, 어떤 물질적인 환경과 상호 소통을, 상호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또 그러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한 개인의 multi-layered 된 interpretation of the world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물질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도 연결이 돼서 그 더 복잡한 형태로 physical environment 뿐만이 아니라 social environment, 즉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그 사람의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 그만의 주관적인 multi-layered 된 interpretation of the world를 만들어내는데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constructionism. 즉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constructivism plus social interaction, 즉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더하면 constructionism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 constructionism도 발달심리나 교육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이 constructionism은 20세기에 있었던 Seymour Peoplet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출신인데 어쨌든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 사람은 천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실제로도 수학에도 능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능했고 교육에도 능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방면에 능했던 학자로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죠. 굉장히
최근까지 살아남았던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constructionism, 보시면 이 constructionism은 한 인간이 본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굉장히 잘 분석한 정통적이면서 전통적인 두 가지 철학적, 교육적, 심리학적 입장인 거죠. 이게 나중에 이러한 이해들과 이 두 입장들이 이제까지 분석해내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소셜 파트가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수업을 들었던 그 교수도 유명한 교수긴 한데 그 교수가 이 본인의 어떤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사용했던 굉장히 주된 입장 중에 하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뭘 시도를 했었냐면은 이 넘버를 통해서 이 사회 구성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통계적인 입장으로 수치화시켜서 그 사이에 인과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내고 분석을 해내서 심리를 수치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서브를 한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죠. 저의 아주 주된 연구 토픽은 아니었는데 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을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을 해서 소시알러지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을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했던 분야에 끼워 넣음으로써 STEM과 소시알러지의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연구를 또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죠.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게 현재 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데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 이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그 사람의 세상으로 보고 그렇다면 담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까지 발전이 된 거죠. 즉, 그전에는 쉐이밍을 걷어내는 굉장히 순한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어떠한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쉐이밍이 생겼을 때 그 쉐이밍이 레지더머트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으로 분석을 해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걷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더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치 생산을 하는데 담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인식까지 오게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의 엑스퍼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 중에 오류나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의 대가 중에 한 분에게 깊은 박사 레벨의 수업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엄청난 토론을 주고받으면서 느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검증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어떻게 또 PC주의랑 굉장히 잘 맞냐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말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 디스코스라고 하죠. 담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담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은 이러한 담론은 사람들의 인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영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PC주의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PC주의에서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좀 더 민감한 것들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은 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죠. 어떻게 사용이 될 수도 있냐면은 이 젠더라는 게 있죠.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이 남녀라는 게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과 여의 역할과 특징들을 인식으로 나누고 있고 이러한 담론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남자, 여자에게 우리가 주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입장으로도 발전이 되었던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 현재 어떤 PC주의 혹은 좀 진보적인 이러한 입장들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는 근간이 되는 그런 입장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인식의 흐름들이
거대한 담론과 어떤 의식의 흐름들이 어떠한 입장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통제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평소의 주제들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간 주제가 되었네요. 또 금방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리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